나흘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역과 터미널 등에서는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귀성길은 내일 오전이, 귀경길은 설날 오후가 가장 혼잡할 전망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백화점엔 차례상과 선물 준비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높은 물가와 어려운 경기로 장바구니는 가벼웠습니다. 설 연휴 밥상 화두는 단연 총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론과 제3지대 등 정치 문제는 물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두고 각 당은 민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나이를 따져 낮 시간대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한하는 정부의 지침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정부의 지침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됐습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벌써부터 몰려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섭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터미널을 찾는 사람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와 여행 가방을 든 귀성객들은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 생각에 들뜬 표정입니다. 광주 송정역에도 고향을 찾는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출발해 광주와 전남으로 들어오는 열차편은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도서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터미널 역시 온종일 붐볐습니다. 여객선에 시민들과 차량들이 줄줄이 올라타 그리운 고향으로 향합니다. 고속도로에도 오후부터 점차 차량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금소를 출발하면 서울에서 광주까지 4시간 50분, 목포까지는 5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 기간 일평균 35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경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귀성길 고속도로는 연휴 첫날인 내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 당일인 토요일 오후쯤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KBC 임경섭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엔 차례상과 선물을 준비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평소보다 활기찬 모습을 보였지만 높은 물가와 어려운 경기 탓에 상인들과 손님들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큼지막한 철판에 넉넉히 두른 기름 위로 전이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한편에 수북이 쌓인 동그랑땡과 꼬치전의 고소한 냄새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우리 집은 명절 때마다 항상 줄을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예약이 넘쳐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차례상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을 찾은 사람들로 모처럼 북새통을 이룹니다. 생선하고 꼬막이랑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이제 빵이랑 해서 사러 나왔는데 역시 사람도 많고 부쩍부쩍하니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지만 치솟은 물가 탓에 선뜻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과배가 너무 비싸서 상 차릴 것만 포소지 사가고 가족들이 먹을 사과는 전혀 사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 3,000원 하던 것이 전부 다 5,000원 하고 막 이래요. 모든 것들이 비싸요.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었지만 요즘은 조금 한산한 편입니다. 경기가 활기를 잃고 있는 데다 높은 물가 탓에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고기 생각했다가 과일로 내려가고 갈수록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아서 예산이 조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담돼서. 풍성한 설을 준비하기 위해 장보러 나온 시민들의 표정은 불안과 고물가로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전라남도의 에너지공사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현행 10%인 지방 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최대 50%로 확대하고 출자 투자 절차도 간소화하는 행정안전부의 활성화 방안에 따라 그동안 주춤했던 에너지공사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방안대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 사업 출자 가능액이 기존 200억에서 최대 1,763억으로 확대돼 2030년까지 약 9조 2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간 동결돼 있던 전남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가 인상될지 주목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3년부터 월 150만 원으로 동결된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비의 인상 여부와 폭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의 공론화를 거쳐 이달 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 활동비의 지급 기준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총선을 2달 앞둔 가운데 설 연휴를 맞게 됐습니다. 이 기간에 밥상 민심을 잡는 정치 세력과 후보가 선거 전 초반에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설 밥상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를까요? 정경원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된 가운데 시민들의 입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TV 특별대담이 오르내렸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대부분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담보다 그리고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입장문에 가까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과 그런 것은 아예 없이 그냥 오직 뭐 정치적 공작이다. 그런 쪽으로만 몰아간 것이 신문에서는 참 사과 없이 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총선이 불과 2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설 밥상 화두는 단연 정치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후보 개개인보다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당정 관계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이 입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또 여야가 각각 내세우는 운동권 심판론과 검찰 독재 심판론 가운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준석 신당으로 불리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으로 불리는 새로운 미래 등 제3지대 역시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위성 정당을 만들기로 사실상 양 당이 다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당부당 또는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을 따지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을 모르고 뛰는 물가와 팍팍해진 살림살이 등 어려운 경제 현실도 이번 설 밥상머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설을 앞두고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명절 인사를 하며 총선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등은 오늘 광주 송정역과 광천터미널에서 귀성객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며 정책 홍보물을 전달했습니다. 또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등을 돌며 민심을 듣는 민생 현장 탐방도 이어갔습니다. 용해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해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연합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용 위원장은 새진보연합 지도부와 함께 광주에서 선거대책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주적 검찰 독재 세력에 맞서 5월 광주의 공동체 정신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선거연합에 대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당당한 선거연합을 완수하겠다며 진보 정당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낮 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발달장애인 이모 씨는 지난해 4월 30일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이 만 65살이 된 이 씨에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씨는 한 달 뒤 중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법은 소송 제기 8개월 만에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중단한 처분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발달장애인법에는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지침만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이 위법하다 하는 것을 확인을 받은 것이고 보건복지부가 이후에 이 판결을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조속하게 매뉴얼을 수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광주시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보장과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법에도 나이가 나와 있지 않은데 지침에 있는 제한만으로 이 서비스를 이 국가가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를 지원을 못한다? 이거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발달장애인 주간 서비스에 대한 나이 제한 지침이 위법하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침을 따르고 있던 다른 지자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대입니다. 광주 전남 장애인 단체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들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은 오늘 오전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집회를 열고 10년이 넘도록 장애인들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왔지만 바뀌지 않았다며 버스 운송사를 대상으로 한 이동권 보장 소송도 7년이 넘도록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주 장차연 소속 회원들은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없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와 광주시 금호고속을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완도 수목원이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야외 전시시설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주요 개방시설은 31개 전문 소원과 아열대 온실, 상황보 등산로과 난대림 탐방로 등으로 산림박물관 등의 실내 시설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난대림을 보유한 완도 수목원은 북가지나무 등 765종의 자생식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차량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도로 파임 긴급 보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장비 25대와 79명을 투입해 도로 파임 긴급 보수 대응반을 꾸리고 설 연휴 기간까지 24시간 즉시 긴급 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광주 지역은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최대 적설량 24cm의 폭설이 내린 이후 현재까지 4,200여 개의 도로 파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성공 보수를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재개발 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 사건을 몰래 변론하고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2명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억 2천만 원, 징역 8개월, 추징금 8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두 변호사가 브로커와 공모해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시 의사회가 의대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의사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필수 의료 붕괴 현상은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닌 낮은 수가와 각종 규제 때문이라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인력 증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시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시 교육청과 시는 미래교육도시를 주제로 AI 인재 양성, 지역 특화산업 취업 지원 등 4대 전략과제와 13개 추진과제를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3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무안군 몽탄면 서해안 고속도로 1차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영광군 군남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1개 동을 모두 태운 뒤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주민 2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